뉴스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아담 조나스가 어저께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담 조나스 누군지 아시죠?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분석가인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쪽에 탁월한 분석가로 일단 명망이 높죠. 근데 특별히 영원한 우군이라고 할 정도로 테슬라가 힘들 때마다 그래도 테슬라에서 강력한 우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나무하고는 조금 다른데, 근데 이 아담 조나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작년 10월 정도였나? 그렇죠. 9월인가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아담 조나스가 거기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에 대한 이유 근거들을 적었거든요. 그날 10% 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 대박이었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는 데 문제인데요. 자, 아담 조나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월가가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걸까요?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하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사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년도 안 된 작년 가을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서 목표가 다시 하향 리포트를 낸다는 건 뭐죠? 그렇죠. 이거는 스스로 자기들의 목표가 이전 목표가 리포트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얼마나 냈냐면 대박이죠. 345불에서 320달러로 낮췄는데 이게 무려 7%죠. 7%. 그나마 테슬라니까 버텼죠. 다른 데 같았으면 이 정도 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딱 7% 낮추는 리포트를 내면서 참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시설이 노후됐다. 이건 진짜 뼈아픈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이 업계에서 가장 노후화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테슬라가 참 모델을 제시한 지 벌써 그렇죠. 지금 워낙 첫 테슬라의 그 디자인과 모델이 파격적이었고 센세이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는 거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가장 노후화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 자체가 EV 마켓 자체가 폭 쪼그라들고 있는 와중에 불청객이 하나 끼어듭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하이브리드.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 이제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비롯해서 일본 차들이 많죠. 여러분 뉴스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하이브리드가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는 사실 하이브리드는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그래서 사람들이 내연 전통적인 휘발유 자동차를 살 거냐 아니면 전기차를 살 거냐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지. 하이브리드는 사실은 빠이 갔더니 하이브리드가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한쪽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도대체 전기차도 아닌 것이 이 가스차도 아닌 것이 또 힘은 또 겁나게 약하거든요. 힘이 약해요. 힘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배터리도 들어가고 또 그 배터리도 수명이 있고 또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고 아무튼 뭐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EV 시장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간 다리 형식으로 이 하이브리드 차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려 5배. 이거는 진짜 2, 3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거기다가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의 이제 BYD를 비롯한 이 싸구려 저가용 전기차들이 지금 가격으로 총력을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사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할 때부터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이 가격 공격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거를 마켓에서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 말고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막 꿈틀꿈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뭐 나름대로는 그래도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불길한 그림들이 그었던 거죠. 저놈의 고양이는 꼭 제가 녹음만 하면 야옹거립니다. 아 참.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보면은요 PE가 테슬라가 여러분 58배. 엔비디아는 몇 배인지 아세요? 34배.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PE가 높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낮아지려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가격이 떨어져야지 되냐는 거죠.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아담 조나스가 이번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더불어 조나스는 테슬라가 자동차 사업에서 이제 GAAP라 그러죠. GAAP 그렇죠. 이게 한국말로 일반 회계 원칙 기준 EBIT라 그러죠. 이거는 이자 및 텍스를 차감한 순수익 그야말로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는 넷프라핏이라 그러죠. 이게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와 이거 심각한 건데. 즉 올해 자동차 사업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담 조나스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어떤 얘기를 했죠? 자기와 BID를 직접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리비안을 비롯해서 루시드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그 실제로 오늘 리비안 조지아 공장 스탑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공장을 스탑한다? 뭐 일시적으로는 공장 스탑한다고 하니까 리비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자, 이것 위에도 렌트카인 헐츠 전기차 테슬라 거를 대폭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차량 독일 쪽도 그냥 확 없애버렸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를 살까 내연차를 살까 고민하던 고객들이 대안으로 야 하이브리드 사자. 제가 얼마 전에 이 얼바인의 카맥스를 가봤는데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중고차가 있었으니 테슬라가 아니라 도요다의 프리우스의 하이브리드 차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그러니까 지난번 실적은 그나마 나은 거다. 돌아오는 테슬라 실적 발표는 더 최악의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테슬라가 이제는 가격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정말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불어서 아담 조나스는 전기차 시장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생산량의 전망치도 200만 대 미만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건 이제 전년 대비 10%가 조금 넘는 성장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GAAP 기준 EPS 전망치도 1.54달러에서 앞자리가 깨져버렸어요. 99센트. 그다음에 조정 EPS 전망치도 2.04에서 1.51달러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주당 순이익 EPS를 1.54에서 99센트 1불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 EPS는 2.04에서 얼마로? 1.51로. 야, 이게 몇 프로가 낮춘 거야 이게 지금. 그나마 좀 희망인 건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매수 등급을 버리고 뭐 보류라든지 홀드라든지 매도 쪽으로 갔었으면 진짜 난리 났죠. 진짜 난리 났죠. 아담 조나스가
그나마 320불로 목표가를 하향 리포트한 건데 이것도 사실 최고치예요. 왜냐하면 팩트셋에 따르면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211달러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려 100불 차이예요, 100불. 100불. 근데 지금 테슬라는 네, 180불이 깨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뭐 살짝 반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6일 어저께까지 그렇죠? 지금 계속 연속해서 3일 연속 하락하면서 12.9%가 급락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거의 30% 가까이 지금 추락하면서 시총이 2,280억 달러가 줄은 상태입니다. 지난 1월 실적 발표 때 올해 전기차 생산량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최근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등으로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테슬라의 이익률은 아직 바닥치지 않았다.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이 지난 4분기에 반등했지만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생산량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월 말에 전기차 인도량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테슬라를 약세 신규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는 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올 1, 2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하회하고 올해 전기차 생산량 전망치가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테슬라 주가는 당분간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오늘 파월 의장이 어제하고 오늘 나와가지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죠. 확실한 예,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항상 꼬리를 한 발짝씩 빼죠. 자, 테슬라의 강력한 강세론자였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좀 이럴 때일수록 호흡을 길게 하고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길게 바라보면서 나가셔야 되고요. 자, 보다 구체적인 테슬라의 매수 타점 잡기와 최근에 또 출연한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차트 시그널, 테슬라 차트 시그널에 대한 것들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거든요. 멤버십 영상에서 함께 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